번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분당과 분당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재건축 조세제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다 상가 동의를 합산해서 동의를 계산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남만 뺐어요. 그래서 과거의 관례, 그리고 현재 도정법에서 계산 방식, 다른 신도시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성남만 상인 상가 동의를 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설득력이 있고 다른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어느 단지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라는 것은 이후의 문제고 행정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잘못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가 아닌가. 재건축을 이번에 분당에서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돼야 재건축이 잘 돼야 된다. 선도지구로 잘 지정이 돼서 그게 또 한 번의 시범지구가 돼서 성공하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할 겁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부담을 뭔가 줄이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반 시설에 결국은 정부가 도와주는 거를 하나를 만드는 거고 하나는 세금을 줄여주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오늘 안수남 세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거야 뭐 이 재건축 조합에서도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아니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 대개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떤 법률이 바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합리적인 것을 오늘 토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토론이 끝난 결과는 항상 토론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면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기 세무사님, 우리 임재철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김명욱 의원님하고 우리가 국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게 국회법으로 청원이 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 떨어진다고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법안을 청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전국에 이번에 재건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동의를 5만 명 이상 하면 이게 선도지구나 지정될 때쯤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정도 이런 법률의 변화가 있으면 확실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안수남 선생님께 한지로만 보면 다 해결되는 건데 한지라고 해놓고 한지로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세법상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거를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어떻게 돼요? 이건 작은 거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잖아요. 그러면 5+5는 원래 건 큰 거잖아요. 원래는 50평 나는 요거 25평짜리 받았더니 25평짜리를 3년 안에 못 팔아. 그러니까 내가 큰 것부터 팔아야 돼. 큰 것부터 파는 거 어떻게 돼? 비과세가 안 돼. 가족택자 중과세 걸려버리면 중과세 돼. 또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빨리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벌리라고 했더니 세법에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합원들이 실제로 건설사로부터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을 받거나 가전 풀 옵션 제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분담금을 납부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 비용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추후에 알고 봤더니 이 부분은 배당 소득으로서 과세당국에서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과연 무작정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대로 속도만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장 요지 법이라는 것이 시에 맞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법에서는 관리처분이라는 게 나게 되면 권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적용을 법적 차원에서 별도로 조력하는데 실제로는 공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주택이라는 종전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 건물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세법상으로 권리라는 것으로 변환을 만들다 보니 이것이 세법이 어찌 보면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이익 발생으로 해서 돌려받은 건지 내가 낸 돈으로 돌려받은 건지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국세청은 현재 돌려받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배당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세무상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세금 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관리처분 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기산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이나 권리냐 이 부분이 좀 일관되게 부동산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 하고 1가구 1+1에서 이 부분에서 세금 관련된 부분, 면적 관련된 부분에서의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는 점. 그 다음에 개발, 재건축 초과 이익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토교통위원, 그 다음에 기재위원,
그다음에 이 지방세 문제가 있으면 해남위원회 이렇게 아마 같이 우리가 공동 법안을 발의해야만 이게 아마 힘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안순남 세무사님을 국회에서 모시고 의원님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법안 발의하기 전에 한번 좀 먼저 사전 토론을 해서 법안이 발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관되게 선도지구 하나가 다시 한번 시범지구로 돼서 또 하나의 최고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주민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그러려면 결국은 기반 시설비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금을 줄여는 것, 그다음에 공여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해내는 것, 그다음에 이주단지를 잘 선택해서 우리가 동네 주민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도시라는 게.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말인데 말이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말이 결국 법이 돼야 현실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김영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일은 열심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상 마쳐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